안녕하세요, 김정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라우트 등록 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예제였는데요. 첫 번째는 라우트 컨트롤러를 모듈로 분리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예제는 라우터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익스프레스 JS에서 제공하는 라우트 전용의 클래스죠. 이 방법 외에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라우트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라우트 등록하는 다른 예제들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s 폴더에 리소스 예제를 먼저 보죠. 보면 인덱스 파일 하나 있네요. 인덱스 파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왔고요. 익스프레스 객체를 만들어서 앱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에 리소스라는 함수를 등록했어요. 이 함수를 살펴보면 함수는 경로와 오브젝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this는 .resource로 실행을 했으면 앱이 될 거예요. 즉 익스프레스 객체가 될 겁니다. 즉 익스프레스 객체의 get 함수는 get 메소드로 요청하는 라우트를 정의하죠. 그래서 인자로 받은 패스를 등록하고 오브젝트의 인덱스라는 값을 넘겨주는데, 요거는 추측하건대 익스프레스 미들웨어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런 미들웨어 함수로 이루어진 객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하나의 엔드포인트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 아래도 유사하게 get 메소드를 통해서 요 경로의 라우트를 등록하고 있죠. 그래서 pass 플러스 /a라는 변수 .b라는 변수 .format이라는 변수로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행되는 라우트 핸들러는 이러한 기능을 하죠. 그래서 리퀘스트로 온 파라미터의 이 a는 문자열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10진수 정수로 파싱합니다. 그래서 a에다 담고 b도 마찬가지로 정수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라미터 중에 포맷, 즉 요 문자열이죠. 이 포맷을 받아가지고 포맷 변수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로 받은 이 오브젝트 객체의 range 함수에다가 이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줍니다. 순서대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그리고 a, b 포맷이라는 값을 전달해 줍니다. 그 아래에 있는 get 메소드도 비슷하죠. 패스에 뒤에 id가 더 붙게 되면 show라는 핸들러로 처리를 합니다. delete 메소드도 비슷합니다. 경로는 위와 같고 핸들러 함수에서는 파라미터의 id만 10진수 정수로 바꿔서 오브젝트에 destroy 함수로 전달합니다. 보면 그러면 이 리소스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아래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가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유저스라는 배열에다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name이라는 키를 가지고 있는 객체들이 6개 담겨 있죠.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를 만듭니다. 유저 컨트롤러를 만들었는데 index와 show, destroy, range라는 함수로 이루어진 유저 컨트롤러예요. 유심히 보면 위에 리소스 함수에서 패스와 오브젝트를 봤는데, 이 오브젝트에서 사용하는 것이 인덱스와 range, show, destroy예요. 보면 지금 유저라는 오브젝트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름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 컨트롤러 함수들은 당연히 리퀘스트와 리스판스를 받는 함수 인터페이스를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덱스도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유저 배열을 리스판스로 샌드하고 있습니다. 인덱스가 배열을 반환한다라고 하면 show는 하나를 반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의 파람스에 id를 인덱스로 해서 유저 배열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응답해 주고요. 만약에 못 찾을 경우에는 요 에러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가령 id가 0이라고 하면 유저를 볼까요? 0이라고 하면 tj 유저를 반환하겠죠. 그런 식입니다. destroy는
요 id까지 받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트로이를 사용한 데를 볼까요? 리소스에서 디스트로이가 사용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오브젝트의 디스트로이. 여기서 이미 id 값을 문자열에서 숫자로 바꿨습니다. 유저의 디스트로이 보면 id를 세 번째 인자로 받죠. 그래서 그 id로 유저 배열을 찾습니다. 만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것을 destroyed라는 변수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해당 유저를 id로 지우고요. 만약에 삭제가 됐으면 삭제됐다는 문자열을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 cannot find user라는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destroy에서 id를 이미 전처리해서 받은 것처럼 show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id로 받아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려면 이 리소스에 show를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delete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서 넘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range 컨트롤러 함수를 보죠. range는 request와 response 그리고 A, B 포맷을 인자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 A, B는 범위를 나타내는 정수죠. 이미 리소스 함수에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유저에서 유저수 배열에서 A부터 B까지 계산해서 이 range라는 변수로 담습니다. 그리고 이 포맷에 따라서 응답을 달리하는데요. 이 포맷은 JSON과 HTML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포맷이 JSON이라고 하면 range에 담겨있는 배열을 반환합니다. send라는 함수를 쓰더라도 이 안에 있는 값이 자바스크립트 배열 혹은 객체라면 JSON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HTML이거나 혹은 또 다른 값일 경우에는 HTML 문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태그를 만들죠. 만들어서 send 함수로 HTML 문서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이 유저 컨트롤러와 앱의 리소스라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드를 봐보죠.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앱의 리소스라는 함수를 호출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는 유저스라고 하고 두 번째 인자로는 방금 정의했던 유저 컨트롤러를 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우트를 등록을 하죠. 그리고 루트 라우트 경우에는 예제가 어떻게 나온다라고 해서 예제를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example 폴더에 리소스 폴더로 가서 실행하죠. 루트 경로로 요청하면 이런 HTML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컬러 한번 요청을 해보죠. 유저스라고 요청을 하면 전체 유저 정보가 JSON 형태로 내려옵니다. 이 중에 유저 1번에 대해서 요청을 해보죠. 유저 1번은 이 유저가 응답이 되죠. 그러면 3번을 한번 해볼까요? 3번도 0, 1, 2, 3에서 이 친구가 응답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레인지 요청을 해보죠. 1번부터 3번까지 요청을 해봅니다. 그러면 HTML 문자열이 이렇게 반환되죠. 이름만 하나, 둘, 세 개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포맷까지 JSON으로 요청을 해보죠. 그러면 JSON 형식의 배열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친구를 한번 지워보죠. 네 번째 친구를 지우고 메소드는 delete로 해보죠. destroyed라는 문자를 응답받았고요. 네, 그래서 네 번째 유저까지 잘 지워졌습니다. 이렇게 이 리소스 예제는 리소스라는 함수와 요 유저라는 컨트롤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리소스 함수는 인자로 받는 경로를 가지고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자로 받은 컨트롤러 객체의 함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컨트롤러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인자로 받은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선처리하는 작업이 리소스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컨트롤러에서 하는 역할은 리스폰스 객체를 이용해서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하는 거죠. 만약에 미리 처리한 인자를 이런 식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이 인자를 통해서 DB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또 리스폰스 객체로 응답하죠.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라우트 맵 예제를 한번 보죠. 이것도 index.js 파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익스프레스 모듈을 가져왔고요. 요거는 프로세스의 environment 객체의 node env,
이 노드 환경을 의미하는 환경 변수예요. 이게 이제 테스트가 아니면 벌버스 옵션을 켭니다. 요 말은 뭔가 로그를 많이 남겨서 서버 동작을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객체를 만들어서 앱 변수에 담았고요. 이전 코드에서는 앱에 리소스라는 함수를 추가했는데 이번엔 맵이라는 커스텀 함수를 추가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인자로 A와 라우트를 받습니다.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함수 본문을 보면 라우트의 기본값을 빈 문자열로 설정했습니다. 이 A는 아마 객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in 메소드로 순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객체의 키를 포문으로 순회합니다. 만약에 A의 키 값의 타입을 검사했는데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브젝트와 펑션 타입. 오브젝트 타입일 경우에는 그 다음 줄에 보면 맵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합니다. 요거는 제기 함수네요. 주석에 좀 힌트가 나와 있는데 A 객체가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키가 아마 패스라는 문자열이 되고 그 값이 요 객체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요 A의 키, 즉 요 객체죠. 요 객체를 인자로 넣어주고 라우트 플러스 키를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넘어갈 겁니다. 만약에 이 객체의 키 값이 펑션 타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래 코드를 수행합니다. 벌버스 옵션이 켜져 있을 경우에는 그 콘솔 로그를 찍어서 키 값과 라우트 값을 각각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앱의 키를 실행합니다. 이 앱은 익스프레스의 인스턴스죠. 그래서 아마도 앱에 get을 호출할 거예요. get이나 뭐 post, put, delete를 호출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라우트를 등록하죠. 이 라우트는 문자열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A의 키, 즉 이 펑션을 전달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이 라우트의 라우트 핸들러가 될 겁니다. 간략하게 이 맵 함수를 살펴봤고요. 요거를 사용하는 부분을 봐야겠죠. 그 아래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유저와 관련된 컨트롤러 함수 같아요. 그래서 list, get, delete이 있습니다. 각각 다 미들웨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유저 리스트를 보내고 get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받은 파라미터의 UID 값을 보냅니다. delete는 delete 유저를 응답하고요. pet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와 delete가 있는데 리스트는 인자로 받은 UID를 붙여서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delete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UID와 PID를 반환합니다. 간단하게 pet 컨트롤러와 users 컨트롤러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정의했던 맵 함수를 쓰는 부분을 보죠. 앱의 맵 함수를 호출하면서 인자로 이러한 거대한 객체를 전달했습니다. 이 값이 바로 이 A라는 변수로 들어가겠죠. 가만히 보면 라우트 관련된 설정이에요. 리소스명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 해당 리소스의 메소드명을 각각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get과 delete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메소드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함수를 설정했습니다. get 메소드는 list 컨트롤러, delete 메소드는 delete 컨트롤러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첩해서 이 users 아래 UID라는 경로를 또 등록했죠. 그래서 이 UID 경로에 해당하는 get 메소드는 get 컨트롤러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첩으로 들어가서 pet 경로도 설정했고 그 아래 pet id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이 객체 자체가 중첩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맵 함수에서는 제기로 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코드 리딩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실제 디버깅 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포인트를 여기다 걸었어요. 맵의 함수 시작 부분에다 걸어놓고 시작을 해보죠. 네,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라우트 값은 빈 문자열로 세팅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처음에는 키 값이 users가 되죠. 왜냐하면 맵 객체가 유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을 실행해 보죠. 요 타입이 users의 타입이 오브젝트죠. users 타입의 값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왔죠. 그래서 한 번 더 맵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때 이 오브젝트를 전달하고 라우트의 키를 조합한 값, 즉 슬래시 users를 전달합니다. 들어가 보죠.
라우트를 한 번 더 갱신합니다. 그래서 라우트가 슬래시 유저스로 되었죠. 또 들어가 보죠. 여기서 키는 get인데 A의 키를 보죠. A의 키를 보면 A의 get을 보면 함수 타입이에요. 아마 이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함수로 넘어갔고요. 벌벌수로 했기 때문에 로그를 찍겠죠. 디버그 콘솔로 확인해 보죠. 네, get users라고 해서 키가 get이었고 라우트가 users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앱의 키, 즉 앱의 get이겠죠. express get 함수로 라우트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라우트는 슬래시 users고 A의 키는 라우트 핸들러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키를 보죠. 이번에는 키가 delete로 됐어요. 방금 전까지는 여기를 등록했고 이번에는 이 delete 메소드를 등록하고 있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delete 메소드 또한 펑션 타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음 화면 콘솔 로그에 delete users라고 라우트 등록을 하겠다라고 콘솔 로그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우트를 또 등록했고요. 또 이번에 들어가면 키가 슬래시 uid로 되어 있죠. 이 값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슬래시 uid. 그리고 요거의 값은 요 객체가 되겠죠. 넘어가 보죠. A의 키는 아까 객체라고 했기 때문에 오브젝트 케이스로 넘어갈 겁니다.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함수를 호출하는데 A의 키를 전달합니다. 즉 요 값을 A로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라우트 플러스 키를 하게 되면 users의 uid 요거를 경로로 전달해 주죠. 라우트로 들어갈 겁니다. 네. 들어가 보면 A에는 방금 전달된 객체가 들어왔고 라우트는 users의 uid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첩된 구조 안으로 제기 함수가 계속 타고 들어가서 라우트를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라우트를 정의하는 두 가지 방법을 더 살펴봤어요. 첫 번째 리소스 예제는 리소스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엔드포인트 정의와 파라미터 정리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 함수를 호출하죠. 그리고 이후에 컨트롤러는 적절한 DB 조회를 한 다음에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라우트 맵 예제는 맵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패스와 메소드 그리고 핸들러 함수로 이루어진 맵 객체를 받아서 라우트를 재기적으로 등록하는 로직입니다. 이렇게 익스프레스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라우트 등록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개발하는 환경에 맞는 라우트 등록법이 있다면 그에 맞게 구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